진짜 깜짝 놀란 게 저는 혈관 건강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운동을 진짜 못해요. 이 유전자가 제 유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난다, 나 여자라서 탈모 안 생길 건가 봐 이러고 탈모 걱정도 좋고. 그래서 제 맞춤 솔루션은 과식주의형입니다. 흡연 시 두근거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불편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이거 다 내가 나타났다 보면 유전적으로 요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여러분 안녕, 이토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카메라에 먼지도 너무 많이 쌓여있고 그러네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이고 어제 3월 15일에 제가 촬영이 있어가지고 밤을 샜어요. 새벽 5시부터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5시를 씻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저녁 7시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킨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와 이렇게 하기 위해 카메라를 킨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거의 한 12월 달에 키고 한 번도 안 켰으니까 3개월 만에 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세팅도 지금 다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지금 제 얼굴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짜잔, 이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뭐 광고 같은 거 절대 아니고 다 제 돈으로 하는 건데 아는 오빠가 자기가 이 케어 A DNA를 DNA 검사하는 거를 해봤는데 엄청 자세한 것까지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제가 또 쓸데없는 거에 돈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쨌거나 이거 한번 사봤는데 이게 뭐냐면 DNA 검사를 하는 건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신청을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고 결과가 2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택배로 Care A DNA라고 택배가 오고요. 열면 이용 안내가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액 채취 키트랑 그리고 반송하는 그런 박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다가 좀 민망해서 이렇게 가렸는데 침을 다 뱉었고 표시선이 있어요. 표시선에 들어갈 수 있게 침을 다 뱉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여기는 거품 없이 침을 붉은 선까지 뱉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서 입안이 엄청 말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침이 잘 안 나와서 약간 억지로 침을 모으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꼈어요. 물도 안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예요. 이 보존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이고 이 반송용 상자가 있어요. 반송용 상자에 이렇게 제 DNA 채취 키트를 이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오거든요. 반송용 비닐봉투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끝!
이거를 이제 우체국 택배에 연락을 해서 반송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수거를 해가잖아요. 거기서 검사를 한 다음에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친구들은 진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던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2주 뒤에 결과 나오면 또 카메라를 켤게요, 여러분. 2 weeks later. 여러분 안녕. 지금 그때 촬영을 하고 2주 정도가 지나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4월 1일이 됩니다. 2주 동안 제 근황은 저번 주에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매일매일 이 싸움이 나고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8년 만에 제가 집에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 말고는 8년 만에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드네요. 혼자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결과가 왔을 때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엄마 아빠가 이모댁에 서울에 계신 이모댁에 잠깐 가셔가지고 그 짬을 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일단 결과를 보고 인스타에도 스포를 미리 하긴 했는데 너무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나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막 시중에 유명한 그런 내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대충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뭐 몽골인 유전자가 얼마 있고 뭐 한국인 유전자가 얼마 있고 이런 유전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운동에 적합한 내가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DNA는 뭐가 있는지 뭐 내 몸에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를 관리하는 DNA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해주는 거라서 그런 내 조상을 찾아가는 DNA 검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결과가 도착합니다. 제가 화면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My DNA라고 들어가서 보면 제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별 결과라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영양소, 운동, 피부 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건강관리 이런 식으로 결과를 세분화해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영양소부터 들어가서 보시면 비타민 C,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 마그네슘, 아연, 철 저장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양소에 대한 제 DNA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제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고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제 몸이 그게 부족한 상태인 게 아니라 이런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관리하는 DNA가 제 몸에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할 확률이 높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거지 지금 내 몸이 마그네슘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 유전자 그런 DNA가 좀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 이거니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비타민C 농도는 보통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비타민C 농도가 보통 수준이며 체해 배충이 쉬운 영양소이므로 급원식품의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분석 유전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제 침을 담아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 침에 담긴 DNA로 이런 비타민C를 가진 DNA가 어떤 게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CLC23A1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비타민C를 체내에 흡수시키고
각 장기에 분배하는 운반체를 만드는 유전자. 어쨌거나 비타민C를 내 몸에 더 많이 흡수시키게 만드는 좋은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보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좋으면 비타민C를 더 많이 몸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쁨이면 비타민C를 먹어도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결핍 현상이 생기는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마그네슘 농도나 아연 농도가 주의라고 뜨긴 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마그네슘 농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급원식품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지인분이 그 마그네슘이랑 이 아연이랑 비타민 D가 같이 있는 영양제를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그걸 사서 먹다가 먹을 때 진짜 피로감도 안 느끼고 뭔가 몸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가, 제가 또 약 먹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이걸 먹는다고 해서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다가 지금 안 먹고 있다가 또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런 거 챙겨 먹었을 때 확실히 제가 몸 컨디션이 좋았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돌팔이나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몸에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런 게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때 잘 챙겨 먹어서 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면 마그네슘도 주의 단계고 아연도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연을 담당하는 DNA는 CA1, PPCDC, MBDY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CA1은 뭐 아연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송을 돕는 유전자, 뭐 PPCDC는 뭐 생합성을 해주는 유전자, 뭐 MBDY는 혈중 농도 감소와 관련된 유전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CA1은 좋지만 PPCDC나 MBDY는 다 나쁨이다. 유전자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아연 농도에 대한 좋은 유전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농도, 지방산 농도, 오메가3 그리고 셀레늄도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아르기닌은 그때 운동할 때 먹으려고 사놓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계속 꾸준히 챙겨 먹으면 될 것 같고, 오메가3랑 셀레늄 영양제 사가지고 챙겨 먹으려고요. 이걸 보니까 조금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밑으로 보면 한국인 평균 대뷰 내 영양소 점수를 알 수가 있는데, 나쁘진 않은데 마그네슘, 아연이 엄청 낮죠. 거의 일반 사람들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 아르기닌이랑 오메가3랑 셀레늄도 다 엄청 낮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양소 관리를 위한 맞춤 솔루션은 혈관 건강 관리형이라고 해서 뭐 마그네슘, 아연, 뭐 아르기닌, 오메가3, 셀레늄 이런 게 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소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혈관 건강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를 뭐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노폐물 관리나 혈관 깨끗하게 해주는 거를 좀 잘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솔루션까지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종합 결과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이 또 저희 같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보면,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운동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음이한가 결과 이렇게 수행평가 점수가 있으면 저는 항상 가였어요. 저 운동을 진짜 못했어요. 공으로 하든 줄넘기를 하든 뭐 멀리뛰기를 하던 이런 운동 같은 거에 진짜 소질이 없어가지고 운동도 진짜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바디 프로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한번 살펴보면 근력 운동 적합성 보통 이거 보이시죠? 유전적으로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는 전해질 균형 유지 및 불필요한 활성산소 제거 효율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절대 좋지가 않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들이 그냥 보통 수준이다, 유산소도 보통 수준이다. 근데 다 들어가서 보면 다 낮다고 나와요. 유산소 운동 효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육 발달 능력도 근육 발달 효과가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거리 질주 능력도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력 운동 적합성 이게 엄청 낮다고 나오더라고요. 근육 내 산소를 저장 및 운반하는 지근 섬유의 발달이 더뎌 지구력 운동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구력은 계속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들인데, 제가 진짜로 오래 하는 운동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짧고 굵게 빡 이렇게 하는 운동을 좋아해서 트레드밀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딱 맞는 제 유전자가 제 유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근육 운동 후 회복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왜 관절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찢어지고 이제 회복을 잘 해주면서 근육이 다시 이렇게 붙으면서 근육이 커지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막 숨 이렇게 차다 보면 활성산소, 나쁜 산소들이 막 몸에 고여 있는데 그거를 쉬면서 없애줘야지 몸의 피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좀 운동 효과도 큰데, 제 유전자는 운동 후 회복 능력이 낮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유전자 보면 다 낮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펐습니다. 근데 뭐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구력 운동하는 유전자가 좀 낮기 때문에 지구력 운동을 열심히 좀 해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한 방안으로 등산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 등산 매일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은 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게 제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모발 쪽인데 제가 사실은 저희 아빠가 원형 탈모가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안이 좀 탈모 공포증이 있긴 한데, 그 결과를 딱 보고 원형 탈모나 남성형 탈모가 보통인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나 여자라서 탈모 안 생길 건가 봐 이러고 인스타에 난 탈모 걱정 없다 이렇게 올렸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유전적으로 원형 탈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탈모 걱정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이어트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 빡세게 받아도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라서. 일단 근데 탈모는 머리숱이랑 관련은 없으니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 모발 쪽에서는 딱히 뭐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다 괜찮고, 제가 아토피 같은 게 없긴 한데 이게 다 유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제 몸에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또 흰머리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새치 같은 게 정말 1도 없는데 이런 것도 유전자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맞춤 솔루션은 원형 탈모를 관리해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식습관은 뭐 식욕도 보통이고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가 다 보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감도가 보통이면 어떻게 되냐면 단 거에 엄청 민감한 사람들은 설탕 진짜 조금만 먹어도 그게 너무 달아서 미쳐버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잘 못 먹는 건데, 저는 단맛 민감도가 낮아가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야. 물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다네 이러고, 왜 단 거 조금만 먹어도 머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단맛 민감도가 적어가지고 단 거를 아무리 먹어도 뭐 머리 아프거나 띵하거나 뭐 질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쓴맛, 짠맛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먹는다 이런 뜻이고요. 포만감이 높은 편인데 여기서 나와요. 포만감이 높으면 음식 섭취를 절제할 수 있고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저는 포만감은 느껴도 손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제 맞춤 솔루션은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과식주의형입니다.
유전적으로 식욕 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결하는 편이라면 이거 완전 저거든요. 조심해야 된대요. 비만 뭐 과식하고 폭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개인 특성.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 선호도, 니코틴 대사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커피 이런 거에 내 몸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일단 알코올 대사 능력이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술을 진짜 잘 안 먹고 별로 안 좋아하고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해가지고 거의 막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실 때도 거의 맥주 한 잔? 이 정도밖에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대사가 낮은 편이다. 근데 이거는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저희 아빠, 엄마 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어지럽고 막 그런 체질이거든요. 저희 오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전부 다 약간 술을 못하는 집안이고, 뭐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하면 그냥 중독, 얼마나 여기에 중독을 심하게 가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성이 높으면 술을 못 마시면 금단 현상이 오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알코올 의존성도 보통 수준이라서 뭐 술 못 마신다고 해서 막 술 마시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돋은 게 카페인도 저는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술이랑. 근데 제가 담배를 폈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 담배를 폈었는데 이걸 보니까 니코틴 대사가 엄청 낮은 거예요. 니코틴 대사가 낮아가지고 남들이 담배 피는 것보다 이거를 제가 분해력이 남들보다 없어서 더 뭔가 그런 안 좋은 병들 있잖아요. 뭐 폐암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그런 게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고, 여기 보면 뭐 간의 니코틴 대사 효율을 저하시켜 체내 니코틴 제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 그러니까 니코틴 분해를 해주는 유전자가 엄청 나빠서 저는 담배를 피면 안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부터 담배를 안 피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또 소름 돋는 거는 니코틴 의존성은 또 낮아요. 그러니까 막 금단 현상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지금 뭐 안 핀 지 하루 정도 됐는데 그렇게 뭐 피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 제일 담배가 피고 싶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나 제가 뭐 일을 하면서 기획을 해야 될 때나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아이디어 막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생각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를 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면 이런 담배도 이제 금연을 조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수면 시간, 수면 관련 DNA도 잠을 짧게 자도 그런 피곤함이 덜한 사람들이 있고, 잠을 짧게 자면 피곤함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쇼트 슬리퍼라고 해서 잠을 짧게 자도 다음날 별 무리 없이 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DNA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보면 제 맞춤 솔루션은 니코틴을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흡연 시 두근거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불편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이거 다 내가 나타났던 그런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보면 다른 거는 다 안심 보통 안심 이렇게 좋은데, 자, 멀미도 진짜 없거든요. 근데 멀미도 안심이고 그랬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이거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절 같은 게 무리를 하면 엄청 남들보다 더 많이 상하고 염증이 더 잘 생기는 거죠. 근데 저 처음에 이거는 저번에 막 그런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도 말했을 텐데, 제가 무릎이 항상 웨이트를 하면 진짜 아팠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저 그때 PT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염증이 엄청 잘 생긴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염증 잘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운동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약간
약간 유전적으로 관절이 좀 안 좋은 유전자가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밖에 없나? 그리고 진짜 소름이 돋는 거는 비만 유전자가 또 있어요. 보면 여기 FTO라고 해가지고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좋아요. 그리고 식욕억제를 통해서 에너지 섭취 균형을 조절한 유전자도 좋고, 그러니까 이 비만 관련된 유전자는 제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RPTOR이라는 유전자는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유전자인데 나한테는 이게 나쁨으로 뜨니까 결국에는 저는 비만에 안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비만 유전자가 유전적으로 비만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식생활 관리 및 주기적인 운동만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거는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체중 감량 후 체중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요요가 올 확률을 알려주는 DNA가 있는데 이것도 낮아요. 또 심지어 이거 보면 유전적으로 요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뭐 그런 폭식만 안 하면 감량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전자도 보면 다 좋음이야. 다 좋음인데 저는 15kg가 쪘다는 점.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도 높은 편이고 뭐 복부 비만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그래서 제 맞춤 솔루션은 관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이렇게 나는 요요가 올 확률이 적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지만 15kg가 쪄버렸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유전자보다는 결국에는 일단 내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내가 요요가 안 오고 살이 덜 찌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폭식하고 먹어버리니까 살이 찌긴 찌더라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떠든 지 25분이 됐어요. 이걸 또 어떻게 편집을 하나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제 현재 상태는 또 아니지만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또 보니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SKT 통신사 SKT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원래는 30만원짜리인데 10만원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만원도 약간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무이자 할부로 12개월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8,000원 정도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 한 잔 더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밥 한 끼 더 먹는다 생각하고 치킨 반마리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다 도움이 되는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것도 해보고 재미도 찾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DNA를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DNA를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1kg 정도씩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를 좀 제대로 찍고 싶어도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집에 내려가고 나면 다음에는 제대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랑 같이 수다 떨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벌써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쉬면서 얼른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댓글 달면서 재밌게 놉시다. 그러면 안녕.